네,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7시라서 잠시 후에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3학년도 예비 고1 학부모 대상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연수 슬기로운 학부모 되기 미리 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부산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부산시 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학부모 연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곳 교육연구정보원까지 직접 찾아와 주신 학부모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참석은 못하셨지만 유튜브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뜨거운 관심이 현장에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수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및 환영사, 강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무음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에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하윤수 교육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성환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팀 강여순 장학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학생들의 기초 학력 향상과 학력 신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산광역시 하윤수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으로서 이제 모든 입학 정책들이 많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가장 지금 또 혼란기처럼 마치 비춰지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2013학년도부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은 벌써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기가 원하는 학점 위주로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대학에서 결국은 그 학점을 많이 이수한 단위 이수를 많이 한 부분을 대학에서 가산점을 부여해서 뽑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내년 오는 3월 1일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장 또 고교 학점제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받게 되고 또 교육 과정 역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2015년 또 우리 교육 과정이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전부 2015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2015 교육 과정이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한 끗 차이로 딱 1년만 늦으면은 여러분들 2015 교육 과정이 아니라 2022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말하자면은 내년에는 우리 1학년에 들어가는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2015 교육 과정을 적용을 받게 된다면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는 순간에 1학년들 신입생들은 2015 교육 과정이 아니라 2022 교육 과정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1학년 한 학년 텀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 과정이 약간 차이가 나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해서 바로 우리 원하는 대학에 바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또 만약에 이 반수나 재수를 하게 될 때는 또 2022 교육 과정과 관계되는 이 영역 부분도 놓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교육 과정이 텀이 바뀔 때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건데 불행하게도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에게는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 오늘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이 부분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실 분이 우리 진로 지도 방법에 대해서는 동아고등학교 장영주 선생님이십니다. 일어나서 한번 우리 박수로 찬양을 합시다. 예. 고등학교 교육 과정과 지금 제가 말하는 교육 과정과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부산 진고등학교의 이창현 선생님이십니다. 예. 예. 오늘 이 두 분께서 잘 말씀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여러분들 밑에 또 자녀들이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중학교 1학년은 시험 자체가 없습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17개 시도 교육청도 시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부산에서는 베스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깜깜이 교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느 교과목에 능하고 부족한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서 치료를 받듯이 우리 베스트 제도를 처음으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게 치면 바로 바스 제도가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서 AI
교육이 AI가 전부 해서 이를테면 함수 영역이라든지 도형 문제라든지 수학 같으면 이런 영역 부분에 영어는 어디 스트럭처 문법이 좀 부족하다든지 회화가 부족하다든지 바로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학부모님 여러분들과 선생님들과 학생만이 아는 이렇게 해서 포토그래픽처럼 계속해서 우리 학력이 어느 정도 진단이 나아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만든 게 부산학력개발은 이 자리에서 지금 만들어서 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EBS와 그리고 수능 시험 유경험자 선생님들 중에 아까 우리 이 장영주 선생님이나 이찬희 선생님처럼 아주 유능한 선생님들이 만든 게 인터넷 강의 인강을 만들었습니다. 쇼폼도 있고요. 30조짜리. 이거는 열정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 빅히트를 지금 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한 명도 학력 부분만큼은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건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아침 체인지 운동을 통해서 부대낌을 통해 가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뇌를 깨우면서 잠자는 교실을 좀 더 깨우게 하고 서로 학교 폭력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점심때 잠반도 3분의 1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학생들 하나하나 인성을 기반으로 하여 부산 학력을 신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부모님 여러분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잘 들어서 우리 아이들 잘 보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감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슬기로운 학부모 되기, 미리 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자녀의 진로 지도 방법에 대해서 동아고등학교 장영주 수석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두 번째 강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부산 진고등학교 이창현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강의, 장영주 선생님께서는 현재 동아고등학교 수석교사로 재직 중이시며 부산시 교육청 진학전문위원 상담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영주입니다. 네, 요즘에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고 또 언론이나 우리 보도 자료나 이렇게 통해 가지고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한 40여 분 그 안내를 해드릴 텐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도움을 받으면은 좀 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부모님들께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라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변화들 중에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뀐다는 것은 교육 과정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한 교육의 목적에 맞춰서 교육 내용과 정해진 수업의 교육 및 학습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달라지는 교육 과정의 가장 큰 핵심적 차이는 기존에는 학교에서 시간표가 다 짜여져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그 짜여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받으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선택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1학년 공통과정을 거치고 나서 2, 3학년 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미로 앞에 서 있는 아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겠죠. 왜냐하면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서 내가 공부해야 하는 거지? 왜 과목 선택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과 입시의 관계도 또 궁금하실 거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뭘 알아야 되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이제 좀 본질적으로 도대체 왜 시간표를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는 거지? 이제 이거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준비한 자료 화면에 올해 2024 대입에 고3들이 이 학과의 원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서울대학교에 첨단융합학부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학만 생긴 게 아니라 부산 지역에 또 우리 부경대학에도 이 첨단융합학부가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 첨단융합학부는 뭐를 공부하는 학과일까? 그래서 찾아보면 중간쯤에 내려와서 보실 때 첨단융합학부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역량, 즉 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대처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학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이상하시죠?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은 항상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답을 맞추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학과에서는 답이 주어지지 않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에 우리가 오늘 오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달라지고 있구나. 왜 여기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기에 먼저 물음표를 좀 던지셔야 돼요. 제가 여기 지금 가져온 자료는 이미 많이 봤다 들었다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죠? 그래서 제일 앞쪽에 최장수 사회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이미 타임지에서 표지에 142살까지 살 거다 그랬습니다. 미래에 이 사회학자들이. 그래서 3세기에 걸쳐 살 수 있다. 세기 말에 태어나서 좀 살다가 다음 세기 100년을 살고 그 다음 세기를 또 살면 3세기에 걸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긴 세월을 우리 아이들은 살아내어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긴 시간을. 그래서 안정적인 공무원을 나는 하는 이유가 그래도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또 어른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좀 선택해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에 제가 일 잘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60에 돌아설 때 82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 지금 우리가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살아내어야 하는 이 시대는 초지식 사회로 이세돌과 알파고가 대국을 했을 때가 2016년 3월입니다. 그때만 해도 창의적인 것은 AI가 못 따라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이 시카모라고 하는 이 칩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1만 년 시간 걸려서 계산할 거를 얘는 200초의 계산을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 칩을 2040년경이 되면 인간의 뇌에다가 심어줄까요? 하면 심어주세요. 이 심을 수도 있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이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인지 기계가 사람인지 이런 구분조차 잘 되지 않는 그 시대를 우리 아이들은 살아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사람, 데이터, 사물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생성형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빨리빨리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자료는요, 한겨레 신문 2021년도에 났던 기사기도 하거든요. 베토벤이 10번 교향곡을 완성하지 못하고 하다가 이거를 남겨놓고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어느 날 이걸 발견했습니다. 생성형 AI에게 베토벤의 10번 교향곡을 완성시켜줘 했더니 이와 같이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베토벤
전문가 작곡가들, 음악가들을 불러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베토벤이 작곡한 부분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생성형 AI가 작곡한 부분인지 찾아봐 주세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생성형 AI는 우리가 글쓰기나 에세이나 이런 것을 또 넘어서 가지고 미술 작품, 예술품, 작곡, 그래서 정말 창의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까지 생성형 AI는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잘 푸는 지식 중심의 그런 인재를 원했었다면 과거에, 지금 이 시대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시대는 역량 중심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우리가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인재상이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권호영 교수님이 우리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그 시간에 요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길래 정말 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흔히 인재했을 때 저 제자가 제주 제자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의 인재다 그랬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이 시대의 인재상 할 때 저 제자는 그냥 제주 제자가 아니라 제목 제자입니다. 똑똑하지만 쓸모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의 인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의융합형 인재가 지금 현재 중3까지의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인재상이기도 하고요. 2022에도 변함없이 우리 사회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의융합형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는 어떤 능력을 길러야만 할까? 공부를 하는데 시켜서 의무적으로 하는 공부를 하는 학생은 창의융합형의 인재로 다가서기가, 그렇게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 어떤 아이들이 미래 인재냐? 자발적인 아이들이어야 된다.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미래의 교육 모델은 뭔가 궁금해서 스스로 그것을 찾기 위한 학습을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탐구가 일어나고, 이것을 우리는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교육 환경 속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풍토, 그리고 140, 150까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멋있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도전하면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발성과 지속성, 계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 모델, 여기에서 바로 불확실성 시대는 공부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성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고교 학점제,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는 학생 중심 행복교육 고교 학점제 이렇게 나와 있죠. 고교 학점제는 지금 중2 아이들이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내후년이죠, 그죠? 내후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중3 아이들은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서 근데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해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할 때 누적 학점은 192학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중3까지도 192학점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2부에서 우리 이창현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그 부분을 안내해 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키워드 2개, 자발성과 책임 있는 공부입니다. 스스로 선택을 하는데 자기가 선택한 그 과목은 책임 있게 공부하라는 거죠. 대학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미 이런 변화하는 개정교육과정 이걸 전부 분석해가지고 교과 내용과
그리고서 그 성취 기준까지 대학들이 이미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생활기록부를 통해 가지고 맥락을 전부 들여다보면서 이해하고 그리고 학생을 평가하는 체제로 지금 이미 바뀌었어요. 그거는 조금 제가 후반부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자세히 보실까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이 역량 중심, 삶과 연계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 안에서의 그 역량은 수업 시간에 많이 길러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학습 과정에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수업과 연계한 창체 시간,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활동 시간이나 진로 활동 시간에도 이 교과와 연계해서 학생들의 탐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의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량 중심의 삶과 연계된 문제를 우리 아이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조금 궁금한 게 생깁니다. 뭐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친구가 많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발굴할 수 있어야 되죠. 맞죠? 이거 왜 이렇지? 저건 왜 이렇지? 하고 아이들이 문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분야의 문제점을 또 관심거리를 다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근데 아이들마다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흥미적성이 있죠. 그래서 자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관심이 있으면 문제가 보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보이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공부해 온 쌓아온 지식이나 다양한 그런 그 상식 또 경험한 것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다양한 학습 경험 속에서 그것을 좀 더 지식을 활용하면서 아, 이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고 학업적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학업적 깨달음을 다른 말로 탐구력이 키워지는 순간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고등학교 가서 이런 탐구력이 키워지는 과정이 생활기록부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가 막히게 대학에서는 확인하고 찾습니다. 자, 진로와 적성이 왜 중요하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경로가 보여야 되고 그런 진로 경로가 보일 때 관심 분야, 아, 나는 이런 전공 학과에서 공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사회에서 이런 그 인재가 되어야 되겠구나는 큰 그림, 빅피처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업도 깊이 있게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편제는 계속해서 이제 보시게 되는, 그래서 일반고 중심으로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크게 큰 틀이 교과 부분과 비교과의 창의적 체험 활동이 보이고 있죠. 중학교에서도 요 기본 틀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고는 저 앞쪽에 붉은 색깔 1학년 공통 과목 공부하고 그리고 2학년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2, 3학년 선택 과목 공부하게 되어 있는 체제예요. 그리고 여기 전문교과 1이라는 것은 특목고고 그리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 우리 아이가 내년에 고등학교를 갔을 때 특히 일반고에 가게 되면 공통과목에서 국수형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을 똑같이 배우는구나. 그런데 여기 왜 제가 노랗게 해놨을까요?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저 과목들이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기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은 왜 파란색일까요? 수능 필수 과목입니다. 공통 과목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저 과목들은 수능 선택 과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2부터 달라지는 거가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에 진로 선택 옆에 융합 선택 과목군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말이 붙은 것만 원래 발표될 때는 선택 붙은 건 무조건 절대평가. 1학년만 등급, 9등급 이랬잖아요. 근데 10월 10일 날 발표난 내용에서는 이제 그런 거 없이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전부 성취 평가. 그래서 A, B, C, D, E 5단계로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서 또 비율로 상대 평가 등급까지 다 기재됩니다. 그래서 그게 10월 10일 날 2028 대입안이 나온 거예요. 확정은 연말에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교육감님께서 중3하고 중2하고 굉장히 달라지는 그 상황이다. 그게 바로 이번 발표를 통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노란색 위에 있는 과목들은 등급이 나옵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저 과목들은 수능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일반고 교육과정은 딱 보니까 수능 과목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선택형 수능 체제 이렇게 나와죠. 여기 중3까지가 이래요. 중2는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3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국어 치는 1교시 그죠? 그 수능에서 공통으로 독서 문학을 치게 되고 그리고 선택 화작이나 엄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중3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애가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가기 전에 좀 뭔가 선행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국어도 성적 뒤에 올리기 어렵다고 하던데 막 이렇게 고민들 하실 텐데요. 오늘 요거 보시면은 일단은 고등학교 우리 아이가 가기 전에 1학년 공통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을 제대로 개념 원리가 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학년 때 심화되는 일반 선택 과목, 연계되는 특히 수학이나 과학은 우리가 위계가 있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다음 선택해서 공부하는 과목을 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심화 수학이니 고급 수학이니 이렇게 굉장히 과목 자체가 좀 화려한 느낌이 아주 뭐 고급진 야, 이 과목 선택하면 공부 좀 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선택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게 아니라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져가는. 그래서 너무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 애는 미적분까지 선행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1학년 공통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수원 수투 저게 이제 76% 정도 75% 뭐 점수를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76점 나머지가 어디서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택한 거가 나머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으로 필수적으로 다져야 되는 부분은 독서 문학 쪽 수원 수투다. 우리 중3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화작이니 엄매니 둘 중에 하나를 뭐를 공부할까가 나오고 또 학통 미적 기하가 나오는데 이공계 쪽에서는 미적이나 기하를 반드시 선택해서 시험 치세요 하는 대학들이 또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는데 올해부터 해서 대학들이 문을 좀 많이 열었습니다. 이게 그 유불리가 너무 심각해지는 상황도 있고 또 자연계 공부했는데 갑자기 문과로 수능 성적 유불리 때문에 또 이 바꿔가지고 지원하는 그 문과 침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썼는데 그런 현상들도 좀 심각하고 이래가지고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반드시 이걸 치고 오세요 하는 것들이 좀 완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하는 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현재 수능 체제를 좀 이해하신다면 우리 아이가 학습적인 부분에서 어디에 좀 더 중점적인 기초를 튼튼히 하고 고등학교에 가는 게 좋을까 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수능 과목은 대부분 언제 학습하죠? 2015 개정교육과정에 지금 편제상으로 볼 때는 고2 때 제일 많이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심화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고2구나. 고1 때는 상당히 진로 탐색과 함께 다양한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우리 학생들이 해보면서 자기가 진짜 관심 있고 재밌고 또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은 과목이 어떤 과목들인가를 좀 탐색하는 시기라면 2학년 때는 선택한 과목을 아주 심화해서 또 다른 과목과 연계해서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융합적인 인재로서 이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에 듣고 싶은 과목이 우리 아이 이제 곧 원서를 쓸 텐데
그 학교에 그 과목 물리가 개설이 안 된대요. 생명과학이 개설이 안 된대요. 걱정을 좀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2 때 이웃에 있는 학교에 가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기 보시는 것 같이 바로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또 온라인 또 통해 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요. 또 학교 밖 교육과정 속에 다고른 캠퍼스나 고교 서머 윈터스쿨 이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또 우리 이창현 선생님께서 준비를 또 하고 계시니까 연결해 가지고 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5 이 선택형 교육과정 여기에 대해서 대학들은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에서 학교에 개설돼 있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관심사에 대한 활동을 하려는 노력은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교육과정 이수가 합격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 이렇게라도 들었어요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막 억지로 듣는 거 그게 표시가 나거든요. 이건 선생님들이 그 기록을 해줄 수 있는 또 그 과정도 있어요. 세특의 기록을 하시기도 하고 또는 뭐 이수했다는 거가 그것만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전공에 대한 경험을 확장하고자 하는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면 그게 또 보이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학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학생의 학업에 대한 의지, 열정 여기에서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집에 있는 꼬마는 지금 우리 아이는 아직도 꿈에 대해서 얘기만 하려고 해도 화부터 내려고 그러고 그거 지금 나 몰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대화도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오늘 이 진로 분야 자기 관심 분야를 좀 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좀 그런 걱정이 또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분야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진로 진학 경로 찾기 했을 때 제일 첫 출발은 자기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알게 된 나는 내가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흥미적성이 이런 분야하고 어울린대요, 엄마. 커리어넷에서 심리검사 해보면 나오죠. 제가 다음 페이지에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 이해 이후에 직업 이해, 그리고 그 직업과 관련된 전공, 학과 연결, 그리고 나서 진학 준비로 이어집니다. 자, 이 페이지가 굉장히 우리 직접적으로 정보를 주는 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시면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근데 사실 우측으로 와가지고 궁금합니다 하는 거는 좀 우리 학생들이 진로 성숙도가 높은 겁니다. 근데 저 제일 첫 단추에서 난 몰라요 하는 거는 좀 아직 어려요. 그 진로 성숙도가 좀 낮은 건데 여기서 흥미적성 성격 가치관을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좀 변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해봤는데 하더라도 중학교 때 보면 좀 차이가 나고 중학교 때 했어도 고등학교 가면 또 변화가 있습니다. 자, 커리어넷 RO 플러스 진로 심리 검사죠. 여기에서 무료인데 회원 가입을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자료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어울리는 직업이 쭉 소개가 돼요. 그 직업 중에 관심 직업을 워크넷의 직업 탐색에서 찾으시면 A4 한 페이지의 보고서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에 뭐 연봉, 직업 환경 뭐 뿐만 아니라 직업 만족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관련 전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커리어넷에서 바로 직업 찾기에서 검색하셔도 돼요. 그래서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에서 직업 검색해 보시고 거기에서 이런 학과가 맞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 그 직업으로 가기가 쉽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학과 검색을 커리어넷에서 하면요. 너무나 고맙게도 우리에게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과목까지 참고표가 딱 나옵니다. 세종시에서 연구한 그 자료를 가지고서 길라잡이 그 자료를 가지고서 커리어넷에서 학과별
선택 과목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우리가 참고하기 좋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어디가를 오늘 오신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AI가 요즘에 굉장하다. 그죠? 여기 어디가 학과 검색에서 과목만 넣어도 AI가 그 과목과 관련된 학과를 4년제 대학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 이럴 때는 지역을 부산 또는 서울 이렇게 클릭하시면 좁혀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대학에 관련 학과가 어느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정리가 된 과정이 포트폴리오식으로 모여지면 그 자료를 가지고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선택 과목 결정은 문제없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요 한 페이지에 쫙 정리가 되죠. 마지막에 근데 과목이 너무나 많던데 지금 책자에도 뒤편에 막 나와 있잖아요. 이 엄청난 과목을 어떻게 알고 우리 아이 이 전공이나 학과하고 연결해가지고 선택 과목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정보센터로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어떤 과목을 언제 배울까 해서 이 책자 파일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근데 어디 있더라 이래가지고 생각이 안 나시면 유튜브에 검색창에 고교 학점제 선택 과목 맛보기 요거 치시면요. 전문 아나운서가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 관련된 모든 과목들을 다 설명해 줍니다. 경제지리, 여행지리, 세계지리 아니 지리만 해도 왜 이렇게 뭐가 많지? 그래서 여행지리 딱 클릭 이렇게 하시면 그죠? 지금부터 여행지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전부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역량을 길러서 어떤 학과 또 어떤 직업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 모든 과목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다는 거. 이제 오늘 아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걱정 조금 덜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게 우리 2020년도부터 올해 2023년도까지 우리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진학 전문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 1, 2, 3, 4 4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기준 참고할 자료가 궁금하다 하시면 청사진 2를 보시면 됩니다. 청사진 2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진로 자료실에 가면은 이 파일이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사진 4까지 나왔는데요. 이 3하고 4는 우리 자녀들의 진로 검사하고 나면 진로 코드가 있죠. 리아색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실제형, 현장형이라고도 하는데 그 실제형이다, 탐구형이다, 또 예술형이다, 사회형이다, 기업형이다, 관습형이다 이래서 그 아이들의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 진로 코드에 맞춰서 미래 유망 직업까지를 정리해서 연결시켜 놓은 그런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 우리 애가 로봇공학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진로 코드를 원래 우리 애가 좀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찾아보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요,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우리 애들이 재밌게 좀 이 고교 학점제하고 선택 과목 결정하고 학업 계획서까지 쓸 수 있도록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메타 캠퍼스 제가 이거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들하고도 이렇게 해보면 여기 아바타가 막 이렇게 다니거든요. 꿈일 수도 있어요. 막 차 타고 다니고 얘들이 이렇게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 게임하듯이 다니면서 온갖 정보를 다 확인하고 자기들이 영상도 볼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그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꼭 한번 가보시면은 많은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진학과 관련된 자료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7개 시도 그리고 각 대학에서 놓치지 않고 우리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한테까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그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의 그 관심 대학 입학
학처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생활기록부의 방향성도 나와요.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 정리하면서 이제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기의 직업이의 학과이의 선택 과목 이해까지 하고 나서 고등학교 내년에 갔을 때 과목 선택의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과목 선택의 규칙 또 필수 확인사항 이런 것들은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 담당 부장 선생님 또 기획 선생님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엄청 자세히 안내를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 안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중학교 우리 아이들은 관심 분야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어떤 그 계열 또 어떤 전공 쪽으로 앞으로 공부를 하는 게 얘가 원하는 미래 사회에서 그 좀 직업이라든지 또 분야라든지 여기서 일을 하게 될 때 연결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신나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요 정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그 선택 과목 결정에 있어서 대입을 고려해서 과목 선택도 좀 고민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그때는 지나치게 내신의 그 유불리만을 생각해서 분모가 큰 많이 아이들이 듣게 되면 등급을 좀 잘 받지 않을까에만 너무 집중하시면요.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학생의 그 전공 관련해서 얘가 얼마나 관심 있게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했는지 깊이 있게 했는지를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수도권은 교과 전형이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 그래서 서류를 같이 보는 대학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 대학은 학생의 학종이 아니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래도 서류 안에서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서류 평가 안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라 할지라도 선택 과목의 결정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있죠. 부산대학은 올해 고3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저기준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전형들은 굉장히 그 최저기준이 아직도 높은 대학이고 수도권에도 많은 대학들이 최저기준이 있는 학교가 많죠. 부산 지역에도 최저기준이 있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능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는 또 지원을 희망하는 관심 대학의 모집 요강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미리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진학하고 나서 그때 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에 대한 대입의 평가 이제 마무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했는가,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설계 활동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드시 교육과정을 대학은 확인합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요.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로 어떤 학교 학생이고 몇 학년이고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모르지만 이 학교가 이 과목을 개설했는데 얘가 선택을 안 한 건지, 개설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못한 건지, 개설을 안 해줘서 이웃 학교까지 가서 들었는지 그 스토리를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좀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학생이 책임 있게 공부한 과정을 반드시 확인한다는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 4개 영역으로 평가하던 것이 우측처럼 3개로 이제 평가하는 대학이 늘면서 단순한 탐구 활동보다는 탐구 역량이 보이는 생활기록부,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라든지 교과 성취, 특히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양한 학습 경험으로 탐구력을 키워가는 그 과정이 보이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가장 서울대학이 빨리 우리 일선의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공별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안내해 줬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듣고 오면 좋다는 과목이고요. 권장 과목이라는 거는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과
특히 부산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에 대한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2015 개정교육과정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에서는 본인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인가, 그러니까 전공과 연계해서 그 과목 선택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선택해 주면 좋겠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고요. 계열에 맞는 과목 이수와 성취, 학생부의 역량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탐구력이나 학업 역량은 언제 키워지느냐? 그것은 바로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수업 시간 제일 중요하고요. 그 수업 시간에 이 학업적 깨달음이 바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의 학교 생활 기록부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평가 항목이 많이 축소되고 있죠. 그죠? 봉사활동도 교내 봉사활동만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독서 미반영, 수상 미반영 나오는데요. 독서는 교육 활동 속에 읽은 책은 교과서 혜택이나 특기사항란에 얼마든지 적히기 때문에 독서는 매우 중요하고,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교학점제에서 우리 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1학년 진로 탐색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하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진로 방향에 맞는 선택 과목을 결정하고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고3이 되면은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 이제 오는 그런 이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 자료 화면은요, 진학을 고려해서 고교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짧은 시간이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시 6장의 카드 그리고 정시 3장의 카드를 이제 기본적으로 쓰게 됩니다. 대입에서 9장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애는 일반고에 갈 수도 있고 자사고 갈 수도 있고 특목고 갈 수도 있고 특성화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저 꼭대기에 깃발을 꽂기 위해서 배낭에 뭘 넣어가야 될까 했을 때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시, 이와 같이 배낭에 넣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일반고로 우리가 아이가 가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합격률도 높습니다. 우리 아이가 일반고 갔을 때 수도권으로 가고 싶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반고 아이들 중에도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를 가게 되면 정시 준비하는 학생과 그리고 학종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신 성적이 관리하기 자사고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일반고 상위권하고 이제 서류 싸움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사고 우리 학생들 중에 논술을 또 준비하는 학생도 좀 있습니다. 특목고 쪽 우리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제일 많습니다. 외고, 국제고, 그리고 이제 특수목적대학으로 진학하는 과학고등학교, 일과학고등학교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논술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특기자 전형으로 준비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정시하고는 안 맞습니다. 수능 준비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로 가게 되면 교과 전형이 제일 지원을 많이 하고요. 동아대학교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학종으로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도 진학을 꽤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졸업생들은 어디 갑니까? 여기 어마무시하게 정시 준비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요 한 페이지로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어떤 전형이 좀 더 준비하기가 좋을까 그거 좀 이해하시는 자료로 제가 준비했고요. 제가 좀 한 몇 분 늦었네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빅토르 위고가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 어떻습니까? 약한 아이, 겁 많은 아이 원하지 않으시죠? 용기 있는 우리 아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은 충고나 조언이나 비판이나 분석하시는 것보다는 인정, 존중, 지지, 칭찬 늘 네 곁에 함께 있어줄게. 그리고 언제나 너를 응원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또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부모님들께 진짜 정말 필요한 진로 지도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장영주 수석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에 대해 이창현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창현 선생님께서는 현재 부산진고 교무기획부장을 지내고 계시며 부산시 교육청 교육과정 지원단 권역팀장 및 부산시 교육청 고교학점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어머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다른 중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감기가 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2주 뒤면은 이 본 강의를 할 때는 좀 낫겠지 했는데 여전히 이 독감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한정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힘들지만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인사라고 하는 게 있죠. 인사라고 하는 게 그 시대의 어떤 사회상이나 이런 걸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나 어르신께 전화하면은 항상 전화로 야 밥 먹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전화하면 밥 먹었나. 그래서 어릴 때는 뭐 잘 몰랐는데 이제 그 시절에 살았던 우리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그게 이제 중요했던 거죠. 저 시대에는 진짜 밥을 먹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요상한 말들을 많이 하죠, 그죠?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뭐 리즈 갱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리즈라고 하는 게 어떤 축구 선수가 이제 있었던 팀이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팀인데 그때 엄청 잘했대요. 그걸 이제 아이들이 뭐 리즈 갱신 오늘 뭐 최고의 어떤 나의 모습을 달성한 것 같다. 오저치고 아십니까 혹시? 예, 오늘 저녁에 치킨 먹으러 가자 한번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 켈박 내가 오늘 캘린더에 박제를 해놓을 테니까 약속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이 단문을 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탁탁 끊어가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게 강조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대학생을 다 했죠, 그죠? 그 당시에 저도 이제 폰이 막 생겨나는 그런 시기였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친구하고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 네 수강 신청 다 했나? 우리 방학이 좀 길잖아요. 대학생들이 만나가지고 수강 신청 다 했나? 라고 하면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끝냈지. 그런데 조금 늦게 일어난 친구들은 못 해가지고 빨리 학과 사무실이나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끼 늘려달라 해야지. 뭐 이렇게 했던 우리 그런 대학 시절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친구들의 시간표를 보면 예를 들면 뭐 우리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보면 이제 시간표가 이렇게 이제 다른 거죠, 다른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특히 화요일 날 4, 5교시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친구를 보니까 수업을 듣고 있죠. 이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학부모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강이라 부르는데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친한 친구가 수업을 듣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밥 먹으러 갈 수도 있지만 기다려준다는 셈 치고 자기 주도적인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죠?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책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이런 시기가 우리 학부모님들 대학 때 겪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성적표 기억나십니까 혹시? A풀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가끔 이렇게 힘든 것도 있지만 근데 멀리서 보는 우리 건장한 이 친구는 F를 당당하게 받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재수강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기라고 하면은 F라고 한 걸 받으면 재수강 해야 되는 그런 학점들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성적표를 보면 이수하는 학점을 보면 취득하는 학점 아까 말씀드렸던 192학점 우리 고등학생들 192학점입니다. 대학생들은 이런 학점을 받고 그다음에 일정 이수의 일정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그 평점을 취득하게 되면 졸업장이 빵 나오는 이런 시기가 바로 대학교 때 우리가 겪었던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 그런 학점제의 어떤 모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 적용된 것이 고교학점제인데 자, 이 고교학점제 한번 뉴스에서 나온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이도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명의 학생 가운데 박대건 학생의 지난해 1학기 시간표를 살펴볼까요? 인문계열 정치외교학과 쪽을 지망하는 만큼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들로 시간표가 구성됐는데 수업 장소가 모두 다릅니다. 같은 학년에 대학 자연계열 전공으로 진학하길 바라는 다른 학생의 시간표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수동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설계하고 학습 방법을 설계해서 하는 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과목을 선택해 학점으로 졸업하는 제도로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하면 됩니다. 예, 3년간 192학점. 그죠? 그러면 우리가 3학년 2학기까지,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1, 2, 총 6개 학기를 192학점을 이수해야 되니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나누었을 때는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30? 대략? 예, 30? 어느 정도 될까요? 30, 뭐 3, 4, 32, 뭐 이 정도에서 한 학기에 이수해야 되는 학점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건 학교의 상황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92학점을 총 6학기에 나누어서 이수하게 되는 그런 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교육감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다 얘기가 돼서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나요?라고는 질문이 많이 듣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언론이나 많은 곳에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적용된다는 말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단계적으로 시작돼 2025년에는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3월 고교 신입생부터 학생 개인이 희망진로와 적성을 토대로 시간표를 짜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3년간 국영수 등 모두 192학점을 취득해야 하는데 다른 학교와 공동교육 과정으로 다양한 과목을 듣거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전문가와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내년에는 1, 2학년, 25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예, 그러니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헷갈리지만 적용이 되는데 지금은 단계적 이행 단계인 거야. 본격 적용에 앞선 단계적 이행 단계인데 몇 가지 부분 아까 혹시 보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이수제라고 하는 특별한 몇 가지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재 중3 학생들이 적용받는 2024학년도에 보면 전면 적용되는 학점 그리고 시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교과와 창체의 비중들이 동일하죠. 몇 가지 부분만 제외하고는 사실상 적용된 거라고 봐도 된다. 본격 적용은 2025년 전이지만 지금은 단계적 이행 단계지만 본격 적용되는 거나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교학점제가 이제 앞서 선생님들께서 언급하셨지만 수강 신청, 그다음에 과목 이수, 학점 누적 이런 과정으로 이제 적용되는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는 어딜까요? 어려운 단계는 당연히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때 조그마한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하고 다르게 어떻게 진로를 그렇게 빨리 결정해라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이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진척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을 과목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수강 신청 앞 단계 아까 수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로 집중 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충분히 준비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기가 바로 이 1학년 1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학년 1학기에 입학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주도성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면서 있는 친구들과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주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있는 친구들과는 그 준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강 신청부터 이루어지는 이 고교학점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이 진로 집중 학기에 굉장히 중심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을 좀 지도해 주셔야 되는 그런 점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이공계 쪽이라고 그 이공계 친구들도 책을 많이 읽지만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좀 이런 지식들을 TV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즐겨보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바로
가짜 노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우리는 학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죠? 가만히 보면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긴 해요, 언제나. 근데 뭐 그거를 뭐 한 달 내에 하라 그래도 마치고 15일 내에 하라 그래도 마치고 뭐 일주일 내에 하라 그래도 마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파킨슨 얘기했던 법칙 가운데 하나인데 주어진 시간에 관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하지 무의미하게 보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서 만든다고? 그걸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1대1로 진짜 내가 그 신변 보장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 이거 안 해도 그냥 회사는 굴러가는데 나는 왜 하는지 모르겠고 회사에 나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제가 가끔 얘기하거든요. 누가 막 야 오늘 쉬어. 저 오늘 나가야 돼요. 너 없어도 돌아간다.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제가 아프니까 학교에서 없어도 돌아가니까 좀 쉬어라 하는데 제가 안 나가면 학교가 잘 돌아갈까 봐 또 나가야 되는 그런 걱정도 생깁니다. 예, 학생들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 10% 15% 한 20% 되는 학생들만 수업에 참여하고 절반 가까운 학생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고 뭐 이런 형편입니다. 오죽하게 하면 피곤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안쓰럽기도 합니다. 화도 나고 안쓰럽기도 하고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대체 학생들에게 내가 어떤 걸 제공했을 때,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의 자리를 제공했을 때 아이들은 그 자리로 나올까? 앞으로 계속 제가 이제 해결해야 될 큰 숙제인 거죠. 예, 그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죠. 이제 자는 아이들이 많고 과연 이 과목을 내가 이 학생들 모두에게 똑같은 지식을 전달해야 될까? 선생님들도 수업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지만 이 수업 개선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에서는 이제 자는 이 교실을 좀 깨워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과정이라는 체제를 아예 이제 개정을 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교실, 그리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개인의 역량이 발달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이런 교육과정으로 이제 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사의 어떤 역할도 필요하지만 국가적인 체제의 어떤 도입도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과목도 바뀌게 되고 수업과 평가 그리고 이 기록하는 방식 모두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학생의 교실의 수업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교육과정 체제는 학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큰 변혁되는 어떤 개정을 거치다가 2007년부터는 수시 개정 교육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급변하는 어떤 시대에 너무나 큰 변혁을 하다 보면 조금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2007년부터는 수시로 개정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왔기 때문에 현, 중, 예비, 고1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적용받게 되는 교육과정은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죠.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저도 이제 강의를 가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이제 질문하고 선생님들도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언론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막 이렇게 혼재해서 홍보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교육과정이 맞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 2015, 2022라고 하는 숫자는 개정 고시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개정 고시가 되어서 3년 뒤부터 적용받는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금이 2023년이지만 2025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학부모님들 자녀분은 적용받게 되고 마지막 세대라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 포인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로 보시면 지금 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지금 학부모님들 자녀분들이 지금 고1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고2가 되어서 2022가 적용된다 해도 고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중3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졸업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가장 큰 중요한 방점은 어디 있었냐면 다양한 지식을 융합한다.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돌려서 말하면 이때까지는 문과, 이과의 구분이 정확하게 있었다면 앞으로 나아갈 우리 세계는 융합적인 시대고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열 구분을 철폐하겠다. 계열 구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큰 방점입니다.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점. 그러니까 학생들도 문과, 이과의 계열 구분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진로를 설계하고 자신에 맞는 과목이 있다면 특정한 과목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선택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과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선택 중심 교육과정, 자율성에 맡기는 교육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수석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표는 계속해서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우리 설명에 참여하다 보시면 이 첫 술에 배부르랴, 아닙니다. 배부르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 연수 과정을 고등학교 입학하셔도 듣게 되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보시더라도 헷갈리고 잊어버리고 잘 모르겠는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시면 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 과목이 있고요. 우리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는 공통 과목, 보통 교과라고 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반고에서 듣는 과목에는 공통 과목, 주로 고1에 듣는 과목이 있고 고2, 3에 듣는 선택 과목이 있는데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과 등급이 나오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에서 있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데 좀 헷갈려한다. 그러면 학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제가 좀 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앞서 설명 받으신 것처럼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죠, 그죠?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는데 이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그 교과목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을 학습한 후 융합하거나 그리고 심화하거나 진로를 좀 더 안내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듣고 한번 학부모님들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어떤 과목일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이요? 예, 이런 들리는데 예. 이 과목은 수학 과목의 미적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무슨 과목?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수학 가제 탐구. 뭔가 길어졌죠. 그러면 어머니들 가제 탐구를 하려면 일단 수학 기본을 배워야겠죠. 그리고 나서 심화를 하거나 좀 더 나아갈 수 있겠죠. 무슨 선택입니까?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예, 그다음 거 볼게요. 이거 뭐 심화 국어 무슨 선택이죠? 진로 선택입니다. 자, 이거를 딱 알고 학부모님이 학생하고 대화를 하는데 엄마, 내가 미적분하고 기하 과목을 좀 해야 되는데 헷갈린다. 그럼 어머님은 야, 니 미적분 하면 등급이 나오는데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 애들이 눈이 번쩍번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려면 어머님들도 기본 스키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직관적으로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 거 이제 한번 볼까요? 물리학원은 당연하죠. 어떤 과목일까요? 일반 선택. 예, 색깔 노란색 그죠? 예, 정보 과목 어떻습니까? 어떤 과목이요? 일반 선택이 맞습니다. 교육학은 교양 과목이라고 하는 또 과목이 있습니다. 등급도 나오지 않고 성취도도 나오지 않고 이수, 미수, 패스, 페일로 나오는 그런 과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보과학은 진로 선택입니다. 정보와 과학 두 개를 융합하는 과목 이렇게 이해하시고 어떤 교과목 편제표가 있는데 그 표를 아이들이 혹시 들고 온다면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처음에 이제 이 교육과정을 담당할 때 이 표를 외우려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냥 이해를 하고 그렇다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학생들과 이 과목 선택을 도움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은 등급이 나오고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것도 진로 선택은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것도 좀 주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교과는 특목고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건데 우리 일반고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좀 의기소침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들어왔는데 좀 의기소침해 있어서 왜 그런지 상담을 해보면 본인은 과학고를 가고 싶었대요. 그리고 국제고를 가고 싶었대요. 그리고 뭐 등록고를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 좀 못 가서 아직까지 그 여파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옆에 친구들, 다니는 친구들 들어보면 너무 재미난 게 보이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듣고 싶은 과목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제 가고 싶고 뭔가 의기소침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일반고에서도 개설할 수 있게끔 이 교육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교과라는 과목이 있는데 원래는 일반고에서는 개설되지 않지만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도입돼서 충분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성적표인데 성적표를 보셔도 이게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여기 석차 등급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여기에 석차 등급이 없이 성취도라고 하는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1학년의 경우 대부분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학년부터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학생 스스로 고를 수 있습니다. 3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보다는 인공지능 수학, 컴퓨터 그래픽 같은 진로 선택 과목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개별 시간표가 만들어지고 그 개별 시간표에 따라서 아이들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 움직이는 자체가 어려움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진로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는 걸. 성적은 올해부터 2년간은 진로 선택 과목에만 ABC 같은 절대 평가를 하고 2025년부터는 공통 과목만 제외하고 모두 절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랬는데 그죠?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 자녀분은 여기에 적용됩니다. 공통 일반 선택은 등급이 나오고 진로 선택은 등급이 나오지 않는 그런 선택이었고 애초 아까 수학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개편된 안에 따르면 모든 과목들이 이렇게 개편된 5등급제로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도 개편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학생들 지금 우리 중3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참고로만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재에는 없는데 이제 앞 뒤에 선생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실 부분이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아이들 쌍둥이 아이가 5살 지금 둘이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뭐 타고 놀고 있냐면은 요거를 타고 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타야 될 것 같아요. 두 발을 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오토바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토바이.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데 자 만약에 이 세 발 자전거를 타고 만약에 한 발 자전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제 중심도 잡기도 힘들고 밸런스를 잡기도 힘들고 순서에 맞지 않죠, 그죠? 이게 이제 위계 순서 절차인데.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보셨던 과목에도 그게 적용된단 말이죠. 위계 순서 절차. 자,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할 때 대학에서 교과목의 성취 기준을 다 분석했다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분석이 다 돼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수학 과목의 수학 1 과목이라는 게 있고 수학 2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학부모님들이 배우실 때는 주로 학습 목표라고 나와 있던 것이 지금은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좀 이름이 변형돼 있고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수학 1 과목에 자, 핵심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상가함수, 수열. 그리고 이쪽에 보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적분. 자측 우측 수원 수2 과목의 공통된 개념 자, 발음이 죄송합니다. 공통된 개념이 보이시나요, 혹시? 조금 뭐 이게 뭔가 관통하는 개념이 보이십니까? 함수는 보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우리 사투리로 하면 뭐 이렇게 짜다리 잘 보이진 않죠, 그죠? 잘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두 과목은 위계나 절차가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저 두 과목은 병행해서 같은 학기에 이수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위계표에 보시면 수학 1하고 수학 2는 같은 학기에 이수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위계는 엄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시는 수학 2 과목과 미적분 과목의 어떤 성취 기준을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핵심 개념에 미분적분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미적분 과목에는 미분법과 적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자, 순서나 위계를 지켜서 배워간다면 당연히 미분적분이라는 개념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수투와 미적분은 위계가 있다, 절차가 있다, 순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표를 보시면 수투, 미적분은 위계를 지켜서 이수해달라. 이거를 어그러뜨리면 전학이나 부득불 이수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어그러뜨려서 이수를 한다면 물론 학교에서 과목 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안 하게 충분히 하겠지만 대학 측에서 볼 때 이 친구는 너무 잘해서 저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과목 설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과목의 위계나 절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켜진 것 중에 하나가 수원 경제 수학이 있는데요. 수원에는 수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수학에는 수열과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눈에 보셔도 어떤 것부터 배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수원 그리고 순서나 위계를 지켜서 경제 수학을 배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엄격하다. 이 위계가 과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서 배우는 위계는 우리 뒤에 선생님, 도성경 선생님께서 충분히 설명할 거고 이 위계나 절차를 잘 지켜서 이수한 학생들이 우수한 성과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자기 학생들의 어떤 과목 선택에 대한 어떤 그 교과목의 구조, 그 다음에 자신의 설계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실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특징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과목 선택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산입니다. 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의 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상 운영이 좀 변형된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두 가지라고 보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수업량 적정화, 그 다음에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들. 자, 이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제일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단연 자녀들의 입시 문제를 꼽을 것입니다. 여기에 요즘은 학교 폭력 문제가 학부모들의 근심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달라진 대입 수능고사, 여기에 이어서 학교 폭력 문제를 중점 진단하겠습니다. 98년 정도 된 자료입니다. 내년도 대입 수능 시험은 4과목이 줄고 문제는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조헌모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확정 발표한 99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시행 방안에 따르면 시험 과목 수가 인문계열은 13개에서 9개로, 자연계열 14개에서 10개로, 예체능계열 11개에서 7개로 각각 4과목씩 줄어듭니다. 예,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게 99년 수능, 그러니까 98년도에 뉴스입니다. 제가 이제 형이 저보다 이제 2살 많은 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은 물화생지 1, 2 과목을 전부 다 시험 쳤던 형입니다. 98학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뒤에 방금 전에 과목 수가 줄은 수능의 2번째 세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와, 어떻게 공부를 이게 힘들게 하지라고 하는데 이전 선행 문제를 보니까 우리 형, 그다음에 저희 선배들은 이 4가지를 전부 다 한 거죠.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저 공부 어떻게 다 했나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원래 수능은 공부를 다 하고 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공부량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진정한 고3 생활, 그죠? 그러니까 공부량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물론 특별한 아이들 빼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인지하고 줄여 나갔는데, 그렇게 해도 OECD에서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수업 시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게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연구 결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각종 포럼에서 뭐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열린 OECD 국제교육 컨퍼런스. 피사 책임자인 안드레아스 슐라이어 OECD 교육국장이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학업 성취도에서 삶의 질로 교육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사 성적을 분석한 데이터. 파란색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노란색은 방과 후에 공부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아랍에미레이트 학생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은 적지만 학습 효율성은 훨씬 높습니다. 슐라이어 교육국장은 학습 경험의 질이 이런 차이를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는 계속 저런 어떤 데이터, 스트레스가 이제 오는 거죠. 예, 대한민국은 굉장히 수업량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뭔가의 어떤 성과적인 면은 좀 창의적인 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수업량을 좀 적정하자 이런 이제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수업량 적정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3 학생 이전 2022, 23 학생들 이전 죄송합니다. 중3 학생 이전 세대는 총 이수 단위가 204단위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학점당 총 17주의 수업을 하게 되고 1시간에 50분 수업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학생들의 좀 학습량을 좀 줄여나가자라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1시간의 수업을 줄이려고 하니 초등학생은 40분, 중학생은 45분, 고등학생은 50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집중력의 차이에 따른 시간이 있으니까 저건 좀 줄일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총 이수 단위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학점당 시수도 조금 감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4단위를 192단위 그리고 한 학점당 시수를 17주에서 16주로 좀 감축을 하면 토탈되는 학생들의 수업 시간은 감축될 수 있겠죠. 수업량이 적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2022년 학생에 비해서 현재 2023, 2024, 2025 학생들은 감축되어 있는 이 총 이수학점 그리고 1학점당 수업량도 좀 줄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고교학점제하고 발맞추어서 선택을 하다 보면 공강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어 있는 시간들을 활용하는 것들과 연계돼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한 주당 수업을 16주로 줄였는데 그러면 한 주가 남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자 16주를 마치고 방학을 빨리 해서 집으로 갈까요? 방학을 좀 일찍 할까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우리 수업 일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주 일찍 마치더라도 그 주에 방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 동안은 무엇을 하느냐? 그동안 교과목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지식적인 어떤 수업에 좀 치중을 했다면 자, 그 한 주는 자율적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한 주는 여러 가지 융합되는 수업들, 뭐 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수업량 적정하고 자율적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데 저희 이제 부산진고등학교 학사일정에 보시면 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이전에 비해서 한 주 정도 앞당겨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자, 16주가 이제 끝났겠죠. 예, 16주가 끝나서 이제 수업 이제 교과 이수가 끝났고요. 나머지 한 주는 자율적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 주를 융합 프로그램 혹은 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운영하는 자율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에 하는 활동들이 학생들은 그냥 노는 시간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때 활동한 어떤 내용들이 교과목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아니라 또 우리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에 충분히 기록될 수 있고 이 부분들이 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학에 있어서 강점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주시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진로 집중형, 학습 몰입형, 보충 수업형, 동아리형, 프로젝트형.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또 잘 모르면 그냥 시간은 지나가는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거기에 몰입해서 하는 친구들은 뭔가 한 학기에 한 챕터 정도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 사항이 자기의 진로에 맞게 플러스되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학부모님들 좀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는데 예전에 이렇죠. 예전에 예를 들면 A 고등학교의 심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인근에 있는 학교 여기 이제 마크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금색으로 돼 있는 마크. 예, 그게 떠오르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 고등학교의 얼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학교에 어떤 과목이 개설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보시기 위해서는 그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교육계획서나 교육과정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보는 법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대학 다닐 때도 전공 필수가 있고 전공 선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도 필수 과목이 약간 위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아랫부분에는 학생 자율 선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학교 지정 영역, 즉 필수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너무 또 선택을 주다 보면 편협한 과목들만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좀 다양한 영역, 국어부터 다양한 영역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최소 필수 이수 학점을 두고 있거든요. 이 최소 필수 이수 학점을 포함한 여기 보시면 이 포함한 것들 플러스 알파로 해당 학교마다 다양한 그 학점으로 이제 이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4학점은 국가에서 제시한 최소 이수 학점이라면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열면서 120점 이하로 102 정도 혹은 100 정도, 98 정도로 필수 이수 과목을 이제 개설합니다. 그러면 이 100이라고 하는 게 120 학점 이하로 있지만 이 필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거꾸로 자율 학점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학부모님들이 좀 유심 있게 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과목도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학교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육과정이. 그리고 이제 자율 선택 영역으로 내려오면 조금 독특한 이제 이 모양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같은 색 음영으로 쭉 칠해져 있죠. 그리고 숫자는 별 몇 개 없고,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같은 음영군에 있다는 것은 같은 선택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록색 혹은 녹색,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음영 부분들은 그 안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군을 의미합니다. 숫자는 4학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표시를 보면 택삼, 여기에 지금 아래까지 내려가면은 좀 이런 지금 약간 그 우리 청람색처럼 생긴 요 배경색이 있겠죠. 그 중에서 3개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4개를 선택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은 보시면서 이제 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는 학교에 한번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학교마다 지금 보시면 예시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요. 특정 학교에서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32학점으로 동일하게 이수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학교에서는 조금 이렇게 3학년 2학기에 조금 학점을 줄이면서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다양한 여러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학생들마다 어떤 이 시간표를 받게 되냐면 월화수목금이 5일이잖아요. 그죠? 월화수목금 5일. 그리고 1, 2, 3, 4, 5, 6, 7이 7일. 그러면 곱하기 하면 총 35개의 칸을 가지게 되는데 35개의 칸 중에 해당 학교에서는 32학점만 이수한다. 그럼 3개는 비어있는 공간 맞습니까? 예, 그걸 우리가 공강이라 부르고 이 공강 시간에 선택 과목이 또 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른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독서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조건들을 학교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 자, 또 뭐도 하고 있냐면 강의실, 그 다음에 공간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일고 사례인데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사례인데 대형 강의실. 왜 대형 강의실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다 보면 굉장히 좀 많은 학생들이 모일 수 있죠. 하나급 이상이 모이게 되면 저쪽에 와서 수업을 하는 것이고, 가변형 교실은 어떤 경우에는 소인수, 즉 적은 과목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그리고 펼쳐서 다를 때는 많은 학생들이 수업한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교실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공강 시간에 자습을 하러 가야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죠. 해강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 좀 학교에 이제 가시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공사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몇 년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이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좀 하고 있으니까 이제 혹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학교도 그렇지만 이거는 이 고교학점제의 어떤 제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고 열심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설명 주신 부분인데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았다. 그러면 전학을 갈 건 아니겠죠, 그죠? 다른 학교 학생들과 연합을 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름은 부산 다고른 공동교육과정이고요. 이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 있는데 이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교육과정, 플러스 교육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있고요. 이제 학교 밖에서 이제 들어가는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2개, 4개의 학교가 협력을 해서 특정한 과목을 이수하는데 주로 대면 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실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좀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온공교실이라고 해서 정규 시간 내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동교육과정을 하는 그런 교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있었던 바로 교실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이제 책에 실어놓은 여기 통합관리 시스템에 가면 보실 수도 있고 수강 신청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정보로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부산 고교학점제 사이트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가시면 여러 가지 정보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학교에서 이제 고교학점제를 담당하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찍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한 2분 정도. 이제 이 고교학점제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 이동하여 수업을 들어요. 전 이만 수업 들으러 가볼게요. 지금은 소설 창작 수업 중입니다. 저는 패션 에디터가 되는 것이 꿈인데요. 상상한 것들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서 제 창의력을 키워볼 수 있을 것 같고 글쓰기 연습도 하고 싶어 이 수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만든 소설을 소설 단편집으로 출간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이고 더 열심히 소설 창작 수업을 집중해서 들을 것입니다. 패션 분야 컴퓨터, 조금 낯선 조합으로 느껴지시죠? 저는 미래의 패션 에디터는 디지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2학년 때 프로그래밍 수업을 선택하여 C 언어와 코딩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들이 능력 있는 패션 에디터로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내 진로를 찾고 이에 맞는 과목 선택,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진로 상담 선생님과 함께 제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하기 위해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내년에 수강할 과목을 직접 선택해야 하거든요. 1학기엔 매주 진로와 직업, 참여적 체험활동 수업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 직업 적성 검사나 학과 탐색 활동을 통해 제게 어울리는 분야를 탐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과목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주기계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2학년 때는 물리학 1, 지구과학 1, 과학과제 연구를 수강했고 3학년 때는 물리학 2, 지구과학 2, 수학과제 탐구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최종 과목 선택을 하고 나면 나중에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방송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기계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장비를 다루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제 희망 진로 분야와 관련된 과목 선택과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 제 꿈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어요. 네, 그 첫 번째 학생이 이제 여기 결국은 이제 패션 디자이너과에 진학을 해가지고 굉장히 또 연락도 주고받고 굉장히 보람이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친구를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특정 교과목만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게 과목만 선택하고 이수하는 게 아니라 과목 선택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아까 전에 보셨던 자율적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그 학기 해당하는 학기에 학생들이 얼마나 그 진로에 맞는 활동들을 수평적으로 이제 활동을 했느냐. 특정 영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이공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영역에서는 또 다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진로를 잘 찾고 설계를 해서 그 학기에 수평적으로 내 활동들이 굉장히 연계되어서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본 학생도 자기의 진로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찾아서 훨씬 더 적성이 좀 더 개발되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수평적 평가 중에 하나니까 학부모님들도 이 학생들이 교과목을만 치중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 교육과정,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일정에 맞춰서 이제 안내를 주실 거니까 그 이후에 강의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이창현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시고 또 이제 대입 전형도 또 같이 보셔야 되니까 되게 난해하게 생각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얼개를 한번 보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 후에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 설명회에 참석하시게 되면 그 학교만의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관련된 대입 전형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더 잘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저희가 모든 질문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일단 한 2-3개 정도 저희가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오늘 강의를 해주신 장영주 수석 선생님과 이창현 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무대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해주시면 질문에 답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손 한번 들어주.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기 아이가 만약에 그 선택 과목을 고2 돼가지고 과학 같은 경우에 만약에 처음에 그 뭐 생물학과나 이런 쪽을 염두에 두고 화학하고 생물을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3학년쯤 돼가지고 아이가 진로가 바뀌어가지고 공대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창현 부장님.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정도의 그 진로 계열 변경 정도는 이제 우리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전공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의 교과목이 좀 한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는 좀 큰 틀로 이제 좀 변형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정도의 그 계열 정도의 변경들은 학생들의 이제 이 설계 그냥 과목 설계들이 좀 확고하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아까 말씀드린 수평적인 평가가 있죠. 예를 들어서 특정 학기에 아까 말씀하신 이전의 그 전공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 과목 변경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고 나서 수평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이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체험 활동 과목에 대한 변경들이 좀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면 그 우리 이제 사정관들이 보시기에도 이 학생은 뭔가의 어떤 자기 과목 설계에 따라서 변경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목 변경을 하는 경우에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도 그 설계에 대한 주도성이 보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보충해서? 네, 제가 조금 아마 다른 분들도 이와 같은 부분에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우리 자녀가 학과를 변경하게 된다, 진로를 변경하게 된다 했을 때 먼저 관심대학의 그 학과 홈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학과의 특성 안에 교육 목표 그리고 학과 인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과의 핵심 역량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교육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을 처음에 생각하고 있다가 컴퓨터공학으로 바꾸게 된다. 그러면은 그 기계공학과에서의 교육 과정에서 보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들, 먼저 수학이 눈에 띌 거고 물리가 눈에 들어오고 화학이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컴퓨터공학이나 또 다른 학과로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또 봤을 때는 거기서의 교육 과정 속에서 수학은 공통적으로 좀 중요한데 여기서 물리라든지 화학 쪽의 그 비중이 기계공학보다는 좀 약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전체 요즘은 전공 적합성보다는 계열 적합성 정도로 공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그 계열 안에서 보는 정도로 좀 넓게 대학에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좁은 범위로 이 과목을 선택을 안 했으니까 얘는 불리하다 이거보다는 그와 연관지어져서 길러진 역량, 진로가 변경되면 변경된 이후에 선택한 과목에 집중해서 탐구해가는 과정. 그래서 상당히 진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부산시 교육청 중등교육과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아직 저희 내일 연수가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수는 내일 2부 대입 전형과 연계한 과목 선택 안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런 대면이 아니라 유튜브 실시간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시청을 꼭 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은 과목 선택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내일은 실제로 이러한 교육과정 과목 선택을 통해서 대학에 지나간 아이들의 대학생 인터뷰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산시 교육청은 이러한 연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좀 혼잡하시지 않도록 좀 천천히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